안녕하세요. 당당할 땅 빈단찬의 당찬 정혜경 씨의 부부입니다.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2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각종 정비사업 규제로 사업성이 나빠지자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하던 사업들, 그 단지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방향을 틀었대요. 과연 지역주택조합이란 어떤 건지 박서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대표님? 네. 요즘 이슈는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게요.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네. 정확하게 모르는 정확하게 거죠. 모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지역을 선택을 해서 조합을 구성을 하는데, 이게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과 다른 게 뭐냐면 조합원의 자격이 토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요건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은 뭐냐면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이 지역주택조합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체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조합원이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쵸? 노후불량 주택이에요. 재개발과 마찬가지의 어떤 주택들이에요. 왜냐면 재개발을 하다가 일몰제나 뭐 어떤 그 사업기간이 지나서 안 되는 곳에 지역주택조합을 하게 돼요. 대신에 사업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게 재개발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좋은가? 이 생각으로 그 승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기 보면 승낙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인데,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역 주민은 못 들어가. 그럼 자격이 어떻게 돼야지? 자격은 뭐냐면, 조합원이 만약에 내가 서울에다가 이 그 지역주택조합을 만약에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 지역 외에 경기 지역까지 무주택자일 경우, 서울 경기권 안에 있는 분들이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하나 이하로 갖고 있는 사람들. 85제곱미터 한 채 이하. 한 채 이하. 근데 그것도 세대주 전원이. 세대 구성원 전원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원이 한 채만을 갖고 있어야만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여기 강남에 강남 도곡동에 만평의 부지가 있어요. 이 만평의 부지에다가 정말 지역주택조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에 이 만평 안에 있는 토지주들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땅만 팔고 나가는 땅만 거잖아. 팔고 나가는 거고, 서울 경기권에 있는 무주택자, 아까 얘기했던 그 무주택자들이 여기에 조합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다가 들어가고 싶다 하고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집이 되는 게 조합원 모집이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차이점을 얘기했잖아요.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하고 차이점. 명확한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자, 보세요. 법령 자체가 틀려요. 뭐냐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주택법을 따라가요.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를 좀 줄여서 말한다면 도정법이라고 그래요. 도정법. 환경보호법이 아니라 정비법. 정비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이 좀 다른 게 사업 주체가 재건축 재개발은 토지주가 되는 거죠. 토지주. 토지주가 되는 거고,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뭐예요?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 방법도 약간 틀려요. 승인 방법이 그러니까 사업 승인 절차가 지역주택조합은 굉장히 짧아요. 이게 승인 절차가 막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많이 절차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데 이 조합원들이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당연히 그 땅을 다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모인 조합원들이 그 땅을 다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땅을 안 가진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땅을 안 가진 사람? 땅을 가진 사람.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지역주택조합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조합원도 내가 그 땅을 산다 그러면 이게 조합원 땅이잖아. 그렇죠. 조합원 땅인데, 조합원들은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85제곱미터 미만도 있고 이상도 있고, 그리고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원 구성원 전부가 있다고 하면 이 토지는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고
그리고 조합원 자격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는 일단 팔고 그렇죠. 신청만 한다. 그러면 장단점이 뭐예요? 장단점이 있죠. 자, 장점부터 그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재건축은 필요 있어요? 재건축은 필요하잖아요. 재개발도 필요하죠. 왜냐면 조합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지만 분양을 받을 시에는 이게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한 거죠.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내 집에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양을 했을 분양을 받았을 때는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 조합원은 분양이 아니라 내 조합원이 된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청약의 경쟁 순위에서 이게 경쟁 순위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이거를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호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동호수를 지정을 한다. 네, 그렇죠. 가점제, 추첨제 그런 거 상관없이 필요 없다. 그렇죠. 납입 횟수, 납입 금액 이거 전혀 필요 없이 내가 동호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뽑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뽑기 추첨을 하는 거죠. 원래. 어차피 추첨이잖아. 아니 여기가 추첨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은 추첨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추첨이 아니라 내가 지정을 해서 호수 지정, 동호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 있으면 내가 뷰가 좋은데 저기를 한 군데를 했는데 100명이 거기를 다 해. 근데 내가 다 지정을 해? 지역주택조합은 먼저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사람이 이 분양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지역 호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우선순위예요 이게. 먼저 찍어. 먼저 찍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찍으면 그냥 끝이네. 맞아.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나머지 또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 중에 또 있어요. 왜냐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이 없어요. 임대주택은 없다. 당연히 임대주택이 없겠죠.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은 없지만 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의무 비율이 없다 뿐이지. 그러면 만약에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에는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꼭 지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가면 임대주택 비율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성공 사례가 있나? 성공 사례는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이나 그 지방 쪽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 쪽 같은 경우는 땅은 넓잖아요. 근데 지주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땅 주인이 얼마 안 되는 거죠. 땅 주인이 얼마 안 되니까 그만큼 동의율이 좋겠죠. 매입하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공 사례가 많고 서울 같은 경우는 부지가 그렇게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가보면 그렇죠. 요만한 땅에도 주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물 하나만 해도 주인이 10명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 이런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보면은 그 조합원이 세대수가, 그러니까 토지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조금 진척사항이 늦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사업 진행이 좀 빠른 경우를 많이 봤고요. 지금 현재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이 성공 사례를 보면 상도 역세권 지역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어요. 롯데캐슬.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가 된 건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2018년도? 이제 2021년 2월 달에 입주가 되는 그런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 일반 그 분양가가 2,300만 원이었어요. 평당. 59제곱미터가. 2,300? 네네. 지금은 얼마요? 지금 11억 가죠. 2,300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이제는 상승할 시기에 이게 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운도 좋다라고 좀 볼 수, 운도 좀 따랐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주택조합을 했는데 만약에 아파트 가치나 아니면 부동산이 하락 장세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조합원 모집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곳 같은 경우는 가장 상승 시기에 왔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도 쉬웠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곳 같지 않고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추진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조합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사항이나 체크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은 토지를 조합원이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토지를 조합원이 매입해야 되는데 대행사 쪽에서 다 진행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토지 매입이 몇 프로까지 되어 있어야 사업 승인이 떨어지냐면 95%까지 매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지역에 내가 95% 이상은 내가 매입이 돼야지 승인이 떨어진다? 승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기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가장 이게 트러블이 많은 어떤 그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죠. 첫 번째 토지 매입. 네. 두 번째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확장 분양가나 추가 분담금이에요. 추가 분담금. 네, 그걸 미리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알아? 끝까지 그러니까 가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합 측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좀 좋아야지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좀 나와지겠죠. 대행사하고의 관계에서. 조합 측하고 유대관계가 된다. 그렇죠. 세 번째 말씀드릴까요? 업무 추진비에 대한 그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면서 가야 되는 투명성이네요. 네,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를 누가 돼요? 대행사가 이거를 쓰는 거는 쓰는 거고 업무 추진비를 대는 사람 누구냐면 조합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우리가 취득세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1% 그리고 이제는 뭐 6억 이상이 되면은 그 이상의 어떤 취득세가 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뭐냐면 토지를 이거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 같은 경우는 4.6%예요. 4.6%? 네. 토지는 4.6%? 약 4배. 약 4배죠. 근데 원래 토지는 4.6%예요. 근데 이 4.6%는 뭐냐면 순수 세금만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법무사 비용이 좀 붙게 되니까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 네, 아파트를 그냥 내가 매입을 하는 게 원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3.16%의 또 취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합치면 7.76%의 취득세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을 어쨌든 50%를 이게 만들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합원이 모집이 안 됐을 때는 사업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업무 추진하는 대행사가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의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어디서 확인할 거냐? 대행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대행사 같은 경우는 계약 전에는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다 알려줄 수가 있지만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단절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투명하게 밝혀주거나 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각 구청에 가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구청의 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은 인장활동이네요. 네, 그렇죠. 인장활동이죠. 운은 운이라는 자를 거꾸로 딱 돌리면 뭔지 아세요? 운이 돌리면 뭐가 되지? 공이 되네. 공이라는 거. 내가 그만큼 공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나한테 운이 따라오는 거죠. 네네. 지역주택조합. 내가 집이 없어도 내가 재건축을 하려면 내 아파트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재개발도 거기에 내 집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조합원의 일원이 돼가지고 저 큰 지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조합원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나 체크할 사항이 많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부지기수 머리 아픈 것들이 많아요. 체크사항 딱 보시는데 돈인데 거기에 운이라는 게 엄청나게 따라야 돼요. 운인데 운을 거꾸로 딱 해서 노력이에요. 이 노력은 딴 거 없습니다. 전문가의 정보예요. 내가 진짜 어떤 전문가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계속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해서 내가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또 배우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부동산에서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아니라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 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찬 정현경 CFP와 굿벤저스의 부동산 전문가 박서인이 함께했습니다. 굿 위!